안녕하세요. 집에서 캠핑 요리하는 남자 이주랭입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제육볶음입니다. 제육볶음은 대한민국 누구나 좋아하는 간편하고 쉬운 대중적인 음식입니다. 저도 제육볶음을 좋아해서 과거에는 마트에서 고기를 양념에 야채와 함께 지어놓는 것을 사서 먹었었는데요. 매번 구워 먹을 때마다 수분이 많아서 싱겁고 찐같이 돼버려서 맛없는 제육볶음을 많이 먹고 살았었습니다. 나중에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레시피를 조사했을 때 알게 되었는데 수분이 안 삼키게 만드는 것이 엄청 중요한 비법이더라고요. 수분을 잘 날려주기 위해서는 고기를 굽는 방법과 양념과 야채를 넣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기사식당에서 파는 것처럼 맛있게 해먹을 수 있는 대패 삼겹살 제육볶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집에서나 그리고 또 캠핑장에서도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료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재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세한 조리 방법과 재료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야채부터 손질하겠습니다. 야채는 너무 작게 썰면 숨이 죽어서 아삭한 식감이 없고 또 물이 나오면 양념이 연해져서 맛이 없기 때문에 크게 써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먼저 대파부터 손질을 해볼게요. 대파는 일단은 하얀 부분부터 먼저 손질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을 갈라주시고 이렇게 한 5cm 정도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반을 갈라서 대충 한 이 정도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런 모양이 되게. 그리고 파란색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 5cm, 이거랑 크기가 비슷하게 너무 정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5cm 정도만 큼직큼직하게 썬다, 잘게 썰지 않는다, 이 정도는 해주면 되고, 이런 부위는 이렇게 반 정도 잘라주는 걸로, 이것도 좀 두꺼우니까 이것도 좀 반 정도 잘라주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대파 손질은 딱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 곳에 이렇게 덜어놓고요. 이제 대파를 다 썰었으니까 다음으로 이제 청양고추를 썰어줄 텐데요. 청양고추도 뭐 너무 이렇게 잘게 쓰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적당하게 이 정도 사이즈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칼질을 셰프님처럼 잘하진 못해요. 그냥 그래도 어차피 집에서 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손 안 다치게만 이렇게 잘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 썰었으니까 옆에다가 잘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양파도 썰어야 되죠. 양파도 이제 제육볶음에 들어가면 상당히 아삭아삭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도 크게 잘게 썰 필요가 없이 이렇게 크게 우선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잘게 썰으면은 야채가 막 건조기 되고 아삭한 식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야채 써는 거의 포인트는 이렇게 좀 크게 좀 썰어준다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까지 이렇게 하면은 야채 손질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육볶음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 영상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밥숟가락하고 그다음에 이런 다이소나 이런 데서 파는 플라스틱 컵으로 계량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이렇게 예쁘게 놔둔 거는 좀 영상을 이렇게 찍으려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밥숟갈이나 이런 컵 하나씩 준비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양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양념에 들어가는 거 먼저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고춧가루는 이 양이 한 3스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이번 레시피에서는 고추장을 따로 넣지 않습니다. 이게 또 고추장을 넣게 되면은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양념이 좀 많이 텁텁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한 맛을 위해서 이번 레시피에서는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고춧가루를 넣었으면은 이건 이제 마늘이고요. 마늘은 다진 마늘은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고기 잡내나 뭐 이런 거 잡을 수 있게 맛술을 좀 넣어주시면 되고요. 맛술은 3숟갈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밖에서 좀 파는 맛을 좀 원하려면은 보통은 이제 다시다를 조금씩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레시피에서는 다시다를 반 숟갈 정도 양념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풍미를 위해서 참기름 반 숟갈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고소한 맛을 위해서 이거는 깨소금입니다. 깨소금이 뭐 이렇게 깨랑 뭐 소금을 섞었다 막 이렇게 잘못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깨를 이렇게 갈아서 고소한 맛을 이렇게 내게 간 걸 깨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숟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생수입니다. 그럼 지금 이대로 양념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양념이 퍽퍽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기랑 나중에 볶을 때 양념이 탈 수도 있고 또 이제 고기랑 양념이 잘 이렇게 섞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농도 좀 조절을 하기 위해서 물은 3분의 1컵 정도, 보시는 것처럼 3분의 1컵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육볶음 소스 양념은 끝났고요. 빅싱볼에서 잘 이렇게 섞어주시고 따로 이렇게 빼서 이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대패 삼겹살을 붓고 소스랑 이제 야채를 넣고 같이 볶아줘서 완성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또 이제 캠핑 요리 채널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캠핑 가기 전날에 이걸 준비를 하시려면은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한 과정을 미리 좀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이제 캠핑장에 가져가서 먹게 되면은 캠핑장에서 편리하게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캠핑장 가서 이거 야채를 막 자르고 막 소스 만들고 하면은 또 이제 텐트 치기도 바쁜데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가시면 아주 편리하니까 이거는 좀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고기를 대패 삼겹살 600g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냉동 대패 삼겹살은 마트 가시면은 되게 저렴하게 많이 팔고 있는데 저는 한 10,000원 정도 주고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대패 삼겹살을 좀 준비를 했고요. 보통 이 제육볶음은 앞다리살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앞다리살보다는 삼겹살이 좀 더 맛있고, 그 다음에 또 냉동실에 이런 대패 삼겹살 하나 좀 사가지고 넣어놓으시면 또 보관했다가 또 꺼내 먹기도 쉽고 또 간편하게 또 요리를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다리살보다 대패 삼겹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캠핑 감성을 위해서 저는 이 구이바다에서 고기를 좀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또 굽게 되면은 고기가 금방 숨이 죽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이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불을 켜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패 삼겹살이 서서 익고 있는데 고기는 그냥 처음에 그냥 강불로 고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익을 때까지는 강불로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고기 굽는 요령은 뭐 크게 특별한 건 없고, 이게 이제 대패 삼겹살이 서로 이렇게 뭉쳐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겉에는 익는데 이제 속에는 안 익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이렇게 뒤집개나 뭐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씩 벌려주면서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슬슬 이제 분홍빛이 어느 정도 이제 빠져가는데요. 아직 다 된 게 아닙니다. 여기 좀 보시면은 아직은 이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굽는 것의 포인트가 지난번에 이제 LA 갈비를 구웠을 때처럼 이 돼지고기 비계에서 나오는 이 기름을 최대한 이제 뽑아내줘서 이 기름에다가 이 고기를 익혀주는, 이게 이제 감칠맛을 내는 포인트거든요. 대패 삼겹살도 마찬가지로 그 기름을 이제 뽑을 때까지는 최대한 수분을 날려주면서 구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지금 기름이 좀 많이 나오고 수분은 이제 다 날아가고 이제 기름만 이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기름에다가 지금 대패 삼겹살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살짝 튀기듯이 익힌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고기가 전체적으로 약간 좀 노릇노릇할 때까지만 이렇게 튀겨주시게 됩니다. 이거 기름이 좀 너무 많다 싶으시면은 고기가 어느 정도 다 익게 되면은 불을 끄고 그 기름은 좀 살짝 좀 버려내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기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따로 기름은 덜어내주지 않고 제육볶음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기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익었고요. 한 가지 또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팁은 뭐냐면 약간 이제 불맛을 살짝 내는 방법인데요. 설탕하고 이제 간장을 넣어서 불맛 살짝 내주면 됩니다. 일단 뭐 설탕은 고기에 이제 또 단맛을 좀 주면서 좀 더 이제 맛을 올리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 한 숟갈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간장에 이제 향을 좀 입혀주면서 그 음식에다가 이제 약간 불맛을 넣어주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요리도 이렇게 간장을 끓여주시면 됩니다. 고기랑 이제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양념을 넣고 제육볶음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념은 만들어준 양념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야채를 넣기 전에 양념하고 고기가 최대한 잘 어우러질 수 있게 먼저 최대한 이렇게 볶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야채는 뭐 순서 상관없이 아까 썰어놓은 야채를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청양고추 넣어주시면 됩니다.
야채를 이렇게 마지막에 빠르게 넣고 볶아주는 이유는 야채를 오래 볶게 되면 이제 수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처럼 그 수분이 많은 그 양념이 없어지니까 맛없는 또 제육볶음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채를 마지막에 넣고 볶아주는 게 맛있는 제육볶음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완성된 제육볶음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쌈채소를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 그냥 좀 집에서 캠핑 느낌을 내려고 이렇게 좀 컨셉을 좀 캠핑 용기로 좀 잡아봤습니다. 저는 뭐 제육볶음은 뭐 그냥 이렇게 먹어도 솔직히 뭐 맛있긴 한데 쌈하고 좀 같이 먹어야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냥 한번 먹어보면은 되게 매콤하고 약간 달콤하고 약간 짭조름한 그 맛에 삼겹살에 이제 고기에 약간 풍미가 좀 어울려서 상당히 맛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양념을 좀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먹는 것도 맛있는데 밥하고 먹으면 확실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쌈도 한번 싸 먹어볼게요. 저는 상추에다가 고기 올리고 마늘도 좀 준비해가지고 양념 좀 있기 때문에 쌈장은 뭐 따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역시 쌈하고 먹으니까 양념이 좀 야채랑 좀 섞이면서 너무 맛있는 맛이 납니다. 쌈을 다시 한번 싸 먹어보겠습니다. 쌈을 싸 먹어볼게요. 상추에다 이렇게 고기를 올리고 밥도 한번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이게 양념된 고기라서 밥이랑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밥에 탄수화물의 약간 단맛이 고기 양념하고 어우러지면서 확실히 이런 제육볶음 같은 양념은 밥이 있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소주 한 잔은 또 안 할 수 없네요. 오늘은 집에 빨주 먹다가 안무게 했길래 한 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술하고도 좀 잘 어울리는지 당연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양념이 좀 자극적이다 보니까 술안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입에다가 이제 안주를 좀 넣어주고 입안에 이제 강한 그런 양념이나 뭐 돼지고기에 약간 좀 느끼한 맛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소주를 하나 딱 먹으니까 이게 딱 쓱 내려가면서 제육볶음을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진짜 맛있게 집에서도 이렇게 맛있는 제육볶음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가 집이 아니라 캠핑장이었으면은 이게 약간 캠핑장은 좀 감성이 있거든요. 이게 야외에서 이제 뭔가를 좀 먹는 분위기라는 또 맛이 있잖아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은 캠핑장 가가지고 또 맛있는 음식 또 가족들하고 해먹고 싶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국밥이나 캠핑 요리로도 모두 어울리는 대패 삼겹살 제육볶음 요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가지 팁들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요리를 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다시 이제 영상을 다시 보기 하시면서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집에서 만들어 먹는 캠핑 요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셔서 저희 채널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